잘 쓰면 약, 잘 못 쓰면 독. 오늘은 지방간에 효능이 좋은 약초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나이다. 안녕하세요. 할매 허진할매 안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. 오늘은 간에 있는 지방, 쌓여있는 지방도 녹이고 또 해독도 하는 일타쌍피 효능 약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지방간이 간에 지방이 5% 이상만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라고 진단합니다. 그런데 지방간 누가 잘 생긴 걸까요? 이 술을 자주 마시는 남성분들에게 많을 것 같죠. 물론 그것도 맞고요. 근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여성분들에게서도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. 심지어는 10대 어린이들에게서조차도 지방간이 종종 발견돼요.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30%라는 이 지방간, 3명에 1명 꼴이죠. 이 지방간의 원인은 뭘까요? 이게 현대인들은 자꾸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과다 영양 섭취로 인해서 자꾸 지방이 축적돼요. 자,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나 어쨌대나 그거 다 옛말이고요. 현대병들은 많은 질병들이 너무 잘 먹어서 생깁니다. 간 때문이야, 간 때문이야. 뭐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. 지방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이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의 90%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요. 그 중에 20%는 간염과 간경변증으로 발전합니다. 그런데 술은요, 소주, 맥주, 막걸리, 양주, 뭐 어떤 술을 마실 때 지방간이 더 잘 오느냐?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을 마시는지 또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양과 횟수가 지방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 얼마 전에 대한가정의학회 알코올 연구회에서 한국인의 적정 음주량 권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. 한국인 남성의 그 적정 권장량은 일주일에 8잔 이하고 여성은 그 반인 4잔 이하가 적정 음주량이랍니다.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양이 적죠. 이 권장량은 한국인의 체질에 맞춰 연구했고요. 또 고혈압, 당뇨, 간질환, 이런 질환과의 상관관계, 유발, 악화의 관계와 음주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랍니다.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권장량이 적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죠.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겨.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? 우선 비만, 마른 비만, 당뇨병, 나쁜 콜레스테롤, 또 유전자, 나이, 노화, 뭐 이런 것들이 크게는 원인이에요. 근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 중 60%가 비만한 사람에게서 생기고요. 나머지 40%가 마른 비만 또는 뭐 노화라든지 뭐 이런 유전적 요인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데, 이 마른 비만은 뭐냐면 실제 뚱뚱하지 않은데 체내에는 지방 비율이 높고 근육 비율이 낮은 거예요. 그래서 뚱뚱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.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. 그 첫 번째 단계가 단순하게 지방만 축적된 단계. 두 번째 단계가 지방간과 간염이 같이 동반하는 지방간염이 있어요. 근데 이 지방간염이 무서운 게 간세포가 괴사되는 염증이 동반되고 심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셋째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, 또 간암 등이 있어요. 그러면 지방간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? 근데 지방간 이게 참 골치 아픈 게요. 제가 간은 참 하는 일은 많은데 미련 곰퉁이라 그랬죠. 이 특히 지방간은 외관상으로는 병의 증세가 잘
안 나타나요.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니까 건강해 보여요.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. 차라리 뭐 아프면 괜찮은데 이 증세로는 그냥 약간의 피로감, 권태감, 뭐 식욕 저하, 또 이 우측 상복부 위쪽으로다가 약간 당기는 듯한 뭐 쿡쿡 가끔 쑤시는 듯한 뭐 이런 거의 통증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압통이 가끔 일어나는 정도 이게 다지 별다른 증상이 안 나타나요. 그러니까 이게 방치해 두겠죠. 근데 이 지방간이 또 이게 골치 아프고 무서운 게요. 지방간이 점점 지방이 축적되고 방치되다 보면은 만성간염, 간경병증, 간암, 심혈관 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지방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. 그럼 치료 방법은 있을까요? 그럼요. 제가 뭘 했어요?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게 마련이다 그랬죠. 우선 약을 쓰시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죠? 그렇죠. 술부터 끊으셔야 되겠죠. 특히 만성 비형간염 또 C형간염 환자들 반드시 술 끊으셔야 됩니다. 술만 끊고 식이요법만 잘 하셔도 초기 지방간은 한 4개월 정도면 완치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마누라 없인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, 인생의 낙이 오직 술이라는 분들, 뭐 이런 분들은 저도 어쩔 수가 없고요. 그런 분들 외에는 다들 술 먼저 끊으시고 식이요법 하시고요.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분들, 이분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? 체중 줄이셔야죠. 그리고 혈당 수치 낮추시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. 일타쌍피 그 명품 약재 간에 지방도 녹이고 해독작용도 하는 그 약재를 알려드려야 되겠죠. 자, 청간탕을 소개합니다. 청간탕에는요, 포공용, 인진호, 차전초를 쓰겠습니다. 포경용 6g, 인진호 8g, 차전조 6g. 차전초입니다. 자꾸 차전조라고 발음이 되네요. 차전초 6g을 혼합하게 되면 전부 20g이 되죠. 이것을 물 2리터에 넣고 한 2시간 정도 달입니다. 그러면은 맥주잔 3, 4잔 정도 나오게 되겠죠. 이거를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밥 몇 숟갈 드시고 요거 한 모금 마시고 몇 숟갈 드시고 한 모금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사이사이에 마셔줍니다. 이렇게 꾸준히 몇 개월 복용하시면 지방간 쓱 해결이 됩니다. 자, 청간탕에 들어가는 포공용은 민들레인데요. 민들레 전초를 다 사용합니다. 자, 민들레는 약성이 간과 위에 작용해서 정혈, 해독, 송, 산결, 이습합니다. 그래서 지방간 분해, 간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요. 황달에도 좋고 당뇨 등에도 효능이 아주 좋아요. 포경향에는 이눌린, 실리마린, 콜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 다 아시는 밀크시슬 있잖아요. 이 밀크시슬로 알려진 실리마린 성분이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겁니다. 그리고 콜린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담즙 분비를 해서 소화 효소를 돕고 지방 분해를 하는데 효능이 아주 우수합니다. 두 번째로 인진호가 있습니다. 인진호는 약성이 비간담으로 갑니다. 그래서 간에 있는 지방을 분해시키고요. 독소를 분해시키고 또 체내에 있는 습열을 내려줍니다. 인진호는 봄에 묵은 가지에서 새싹이 3cm에서 5cm 정도 났을 때 채취한 것이 가장 효능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인진호와 또 이 한인진이라고 더이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. 한인진, 더이직이 아닙니다. 인진호입니다. 인진호는 우리나라 강원도 양구산이 아주 약성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전초가
있습니다. 이 차전초는 질경입니다. 근데 질경이 씨앗을 차전자라고 하는데 질경이 씨앗 차전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. 질경이 전초를 사용하는 겁니다. 이 차전초는 몸 안에 있는 탁습을 아주 시원하게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약성이 신장과 간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 차전초가 열독을 풀어주고 시원하게 몸 밖으로 이런 노폐물, 독소들을 배출시킵니다. 여러분 모두 간 건강 잘 지키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긋지긋한 여성들의 질염, 여성의 감기라고 하는 질염, 정말 나은 것 같은데 또 제발 나은 것 같은데 또 발병, 이 지긋지긋한 여성 질염에 대해서 좋은 약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